문 앞에 동물들. 깊은 산속 조그만 외딴 집에 한 농사꾼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. 남편은 늠름한 사람으로 아내는 그런 남편을 무척 사랑했어요.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매서운 폭풍우가 휘몰아쳤어요. 그 바람에 농사꾼 부부가 사는 작은 집 지붕이 그만 부서지고 말았어요. 지붕을 고치려면 어쩔 수 없이 한 마리밖에 남지 않은 나귀마저 팔아야 했어요. 이튿날 농부는 아침이 밝자마자 나귀를 끌고 마을 장터로 길을 떠났어요. 길을 가던 도중에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도 농부처럼 말을 팔려고 장터로 가는 중이었어요. 이 낯선 사람은 농부에게 자신의 말과 나귀를 바꾸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요. 뭐 안 될 것도 없지. 암, 말은 여러모로 쓸모가 있을 테니까. 덕분에 밭을 일구어 지붕을 고칠 돈도 벌 수 있을 거야. 이렇게 생각한 농부는 선뜻 나귀를 말과 바꾸고는 도로 집으로 향했어요. 그런데 그 말은 채 몇 걸음도 떼지 않아 비틀거리는 게 아니겠어요? 농부는 말이 앞을 못 본다는 사실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. 농부는 가여운 듯이 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. 불쌍한 것. 앞도 못 보면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자갈투성인 길을 가려면 얼마나 힘들까. 농부는 말을 길 옆으로 몰고 가서 풀을 뜯어 먹게 해주었어요. 농부는 우두커니 앉아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어요. 그때 한 사람이 농부 곁으로 암소를 끌고 다가왔어요. 그 사람은 말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농부에게 말했어요. 참으로 좋은 말이로군요. 아무렴요. 그런데 불쌍하게도 이 말은 앞을 보지 못한답니다. 농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. 마침 말 한 마리가 필요하던 참인데 잘 됐군요. 뭐 그다지 힘든 일을 할 것도 아니니 앞을 못 보더라도 상관없을 듯 싶소. 당신만 괜찮다면 대신 내 암소를 드리겠소이다. 그 사람은 대뜸 이렇게 제안했어요. 농부는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며 발걸음도 가볍게 집으로 향했어요. 그러나 이번에도 얼마 못 가서 농부는 암소의 걸음이 유난히 느리다는 것을 알았어요. 농부가 암소를 자세히 살펴보니 암소의 뒷다리 하나가 다른 다리들보다 유독 짧았어요. 그때 염소를 품에 안은 사람이 농부에게로 다가왔어요. 그 사람은 농부에게 무슨 걱정이 있냐고 물었지요. 농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대답했어요. 휴, 방금 이 암소를 얻었는데 알고 보니 다리를 절지 뭡니까? 집까지 가려면 아직도 한참을 가야 하는데 이 불쌍한 짐승은 걷기조차 힘든 것 같으니 여간 걱정이 아니라오. 그러자 남자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. 예전부터 암소 한 마리가 꼭 있었으면 했는데 정말 잘 됐군요. 자, 이제 이 염소를 드리겠소이다. 우리 마을은 이 근처라 다리를 저는 암소라 해도 멀리 가지 않으니 문제 될 게 없지요. 농부는 남자의 염소를 품에 안고 다시 길을 재촉했어요. 농부는 한참을 걸어가다 힘이 들어 잠시 염소를 길에 내려놓았어요. 그런데 염소가 다리를 벌벌 떨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게 아니겠어요? 가엾은 염소야, 너도 어딘가 아픈 게로구나. 농부는 탄식했어요. 그러다 한 농가를 발견하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허둥지둥 달려갔어요. 농가의 안주인은 염소를 찬찬히 훑어보았어요. 옳거니 무슨 병인지 알겠어요. 염소를 낫게 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적어도 며칠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. 농부는 머뭇머뭇 대답했어요. 이런, 우리 집은 여기서 꽤 멀다오. 참,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, 그렇다고 다시 오기도 힘들고. 정 그렇다면 대신 저 수탉을 가져가세요. 염소는 제가 대신 돌볼 테니까요. 안주인이 선뜻 말했어요.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쨍쨍 내리쬐고 있었어요. 농부는 배가 몹시 고팠지만 땡천 한 푼 가진 게 없었어요. 그래서
다음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닭을 은화 한 입에 팔아서 음식을 푸짐하게 마련했어요. 농부는 이제 곧 먹게 될 진수성찬에 마냥 즐거워하며 나무 그늘에 자리를 잡았어요. 농부가 음식을 한 입 먹으려는 순간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. 부디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. 며칠 전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지요. 게다가 언제 또 끼니 구경을 하게 될지도 영 막막합니다요. 농부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늙은 거지가 힘겹게 나무에 기대 있었어요. 농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거지를 불러 자리에 앉혔어요. 그리고 그 거지 앞에 음식을 한가득 놓아주었어요. 농부는 그저 거지 노인이 배부르게 먹는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지요. 거지가 음식을 다 먹고 나자 농부는 가벼운 마음으로 발걸음도 가볍게 집으로 돌아왔어요. 농부의 아내는 문 앞에서 이제나 저제나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. 이윽고 부부는 다정한 포옹을 나눈 뒤 남편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아내에게 낱낱이 들려주었어요. 여보, 난 우리 나귀를 팔 필요가 없었다오. 말과 바꿀 수 있었거든. 말이라고요?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. 밭일을 하는데 쓸모가 많이 있을 거예요. 잠깐만 더 들어보. 가다가 그 말을 암소와 바꿨단 말이오. 여보, 제가 당신이었더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. 좋은 암소 한 마리면 아침마다 신선한 우유를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그 또한 얼마나 좋아요. 암, 그렇고 말고. 하지만 이제 암소는 없어. 염소와 바꿨거든. 정말 잘하셨어요. 소젖보다 염소젖이 훨씬 영양분이 많거든요. 그뿐인가요? 여러 가지 치즈도 만들 수 있다고요. 하지만 그 염소도 이제는 없어. 수탉과 바꿨으니까. 어쩜 생각해보니 그게 훨씬 낫겠네요. 수탉은 아침마다 울어대니 해가 뜨면 우리를 깨워줄 수 있을 테니까요. 더 들어봐요. 닭도 이젠 없어. 배가 너무 고파서 장애가 닭을 은어 한 입에 팔았다오. 먹을 것을 샀거든. 마땅히 그래야지요. 당신이 하루 종일 굶었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데요. 먼 길에 또 얼마나 피곤했겠어요. 끝까지 들어보. 그런데 내가 막 그 음식을 먹으려는데 어디선가 굶주린 거지가 나타났지 뭐요. 그래서 그 음식을 다 주고 그냥 집으로 돌아온 거요. 정말 잘하셨어요. 당신 같은 남편을 두어서 전 너무나 행복해요. 자, 어서 들어오세요. 시장할 테니 금방 먹을 걸 좀 마련해 드릴게요. 이튿날 아침 농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밭일을 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. 문을 열고 나서자 문 앞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농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. 잘생긴 나귀, 눈멀지 않은 말, 다리를 절지 않은 암소와 건강한 어린 염소, 그리고 멋들어지게 생긴 수탉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? 게다가 마당 한가운데에는 은화 한 입까지 놓여 있었어요. 은화는 떠오르는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반짝였어요. 깜짝 놀란 농부는 다급하게 아내를 불렀어요. 아내는 이 광경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. 그리고 남편에게 몸을 기대며 다정하게 물었어요. 여보, 당신이 음식을 준 그 거지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?